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또 참 쉽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양대 지수 일제히 하락폭을 키우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쏟아진 글로벌 악재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동반 매도에 나선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극적인 반전은 아니더라도 이번 주 우리 시장에도 산타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박정훈 캐스터와 제가 입은 의상처럼 오늘 우리 시장도 짙은 빨간불을 켜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주말 사이 나왔던 이슈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죠.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또다시 우리 시장엔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20일이었던 지난주 금요일장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또다시 위협받은 코스피 2400선입니다. FOMC 여진, 미국 셧다운 리스크, 여기에 반도체주 부진까지 여러 엇박자의 우리 시장은 오후 들어 낙폭을 키웠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규모도 확대되며 코스피는 장중 2400선을 내줬던 하루, 자세한 수치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네, 지난주 연이은 글로벌 악재가 국내 증시를 누르면서 양대 지수 일제히 하락폭을 강화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시사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했고 선물 옵션 만기일이 도래하면서 경계감이 확장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코스피 지수가 8거래일 만에 장중 2,400포인트 밑으로 내려앉은 가운데 결국 1.3% 하락한 2,404.15포인트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2.35% 하락폭을 더 키우면서 668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만이 양시장 현물을 사들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고요. 외국인은 금요일장 9천억 원 넘는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수의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약세장 속에서도 조선주는 강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 선박 의존도를 낮추는 다양한 정책이 담긴 가운데 특히 동맹과의 협력을 모색하라는 내용이 포함돼서 K조선주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이 법안이 차기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조선 강국이자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 기회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국내 LNG선의 시장에 활력을 생길 가능성도 부각되면서 관련주들 상승 랠리 펼쳤습니다. 다음으로 탄소 포집 섹터가 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제4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내년 1월이죠.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미국의 기후정책 기조에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탄소 크레딧 시장 구상안을 논의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탄소 포집과 활용, 저장에 이르는 이른바 CCUS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거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에코와이와 에코프로 HN이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한편 지난주 급등세를 보이던 양자암호 섹터 금요일장에서는 부진했습니다. 최근 구글이 퀀텀칩 윌로우를 공개하고 트럼프가 양자 컴퓨팅을 육성할 거라는 전망 속에 상용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 급등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강했던 퀀텀 컴퓨팅과 리게틱 컴퓨팅 등이 깊은 하락세를 보이자 우리 시장 관련주들도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듯 지수가 부진하다 보니 테마 장세는 짙게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 FOMC 미국 예산안 이슈에 흔들린 시장, 코스피 장중 2,400선 무너집니다. 시장 그러니까 지수 자체 부담이 된 요인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FOMC 이후 내년 금리 인하 지연될 거란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내 변수에 이어 이제는 대외 변수, 특히 금리 부담으로 원달러 환율이 아직 높은 수준 1,450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 즉 업무 정지 우려가 새롭게 시장에 부담이 됐는데요. 예산안을 둘러싼 진통과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 사실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회계연도 이미 지난 10월에 새로 시작됐습니다. 본 예산안 합의는 불발된 상황이라 미국 의회는 12월 20일까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고요. 해당 임시 예산안의 기한이 다가오자 미국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민주당 측과 새로운 임시 예산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안에 머스크, 더 나아가 트럼프가 반대 의사를 보였는데요. 특히 트럼프는요, 부채 한도 폐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자 공화당이 민주당과의 합의를 깨고 부채 한도 폐지가 포함된 임시 예산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발생을 하며 결국 임시 예산안 가결 자체가 부결이 됐고요. 부결 소식에 금요일 우리장이 열리고 전해졌는데 해당 소식에 우리 시장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골드만삭스 추산 미국의 성장률이 매주 0.1%포인트씩 꺾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래도 다행인 건 시장에 부담이 됐던 요인들이 주말 사이에는 완화가 됐다는 겁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 11월 PCE 물가가 전년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예상을 밑돌았죠. 긍정적인 물가지표는 주말 사이 미증시 반등으로 이어졌고요. 또 앞서 짚어본 미국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하원이 트럼프가 요구한 부채 한도를 뺀 임시 예산안을 처리, 상원도 신속하게 이를 가결시켰고요. 21일 오전 11시 기한을 넘겨서 서명을 하긴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 결국 서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도 셧다운 리스크를 넘기게 됐는데요. 여기에 야간 선물도 0.77% 상승한 만큼 그래도 오늘 우리 증시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번에는 섹터 이슈, 레거시 메모리 한파 경고한 마이크론, 중국 창신 메모리는 DDR5 양산 성공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여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요. 잠깐 좀 복기를 해보면요. 올해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의 매출 전망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마이크론이 제시를 했습니다. HBM 수요는 강하다고 했지만 PC 그리고 스마트폰 수요 부진으로 범용 메모리 부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소위 레거시 반도체로 불리는 구형 반도체 시장 한파는 예상보다 더 심하다는 뜻이겠죠. 이미 마이크론 실적 부진 여파로 반도체 투심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최첨단 D램 영역인 DDR5를 독자 개발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등장을 했습니다. 중국 저장장치 제조사 킨뱅크와 글로웨이가 32GB DDR5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자국산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에 창신 메모리가 개발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온 겁니다. 레거시 반도체 시장이 부진한 또 다른 이유 바로 중국 저가 제품 공세죠. 마이크론 실적의 중국 업체 이슈까지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눈높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특히 HBM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달리 모바일용 메모리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의 타격이 클 거란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분위기 자체가 긍정적이진 못하다 보니 지난주 금요일에는 호재가 호재로 작용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요. 미국 상무부로부터 우리 돈으로 6,6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확정받았고요. 이는 원래 계약했던 것보다는 많지만 결국 주가 자체는 3.7%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코스피 지수를 5.2포인트나 끌어내렸는데요. 자, 주말 사이 삼성전자도 미국 상무부로부터 보조금을 확정받았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6조 9천억 원. 투자 금액이 줄면서 보조금 규모도 26% 감소했지만 투자금 대비 보조금을 고려하면 다른 기업들보다는 높은 수준인데요. 또 브로드컴이 SK하이닉스에 HBM4 러브콜을 보냈다는 소식과 추후에는 삼성전자도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반도체주가 미국에서 반등에 성공했던 만큼 오늘은 상승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은요,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도 부진했던 만큼 반도체 대형주 투자 심리가 돌아서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던 만큼 온전히 안심할 수만은 없는데요. 반도체주 전략은 이어지는 이슈앤 전략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시죠. 자, 그럼 오늘 장도 대비해볼까요?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도 체크해보시죠. 네,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미국 상무부가 현재 시간 20일 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의 투자 보조금 47억 4,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조 8,80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도 보조금을 확정지었다는 소식은 긍정적이지만 지난 4월에 체결했던 예비거래각서 보조금 지급액에 비해서 그 규모가 2조 4천억 원 줄어든 걸로 나타나서 그 배경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SGS는 최대 주주인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5,328억 원 규모의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의 4%에 해당하는 수주권인데요. 관련 소식 정규작에서 상승 재료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한편 CS윈드는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주당 500원의 배당보다 2배 정도 상향된 금액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호주와 사우디 시장 진출을 통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총 414억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주 가치 제고를 지속하겠다고 밸류업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장 흐름 주시해 보시죠.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금융당국이 상생금융 시즌2를 발표합니다. 간담회에는 20개 은행장들이 참석할 전망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규모 등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환율 리스크에 관련 정책의 시행이 은행권의 밸류업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소식들 들려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을 개최합니다. 원전을 잇는 제2의 에너지 수출 동력 창출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또 최근 CCUS 관련주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이 일정의 증시엔 어떤 영향 줄지도 함께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1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통계가 오늘 공개됩니다. 최근 반도체주가 부진한 가운데 이를 포함해서 수출 상황은 어떨지 현재 공개될 수치를 통해 진단을 해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일정까지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물가 우려가 완화되면서 미국 증시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마감했습니다. 또 환율 한번 살펴보시면요. 야간 거래에서는 1,448원에 마감을 했고요. NDF 시장에서는 1,444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